깡통전세 계산법 Part 3. 부동산 시장에는 매물로 나올 때부터 대놓고 깡통전세인 물건도 있지만 전세 세입자가 입주할 때까지는 괜찮았다가 시간이 한참 지나서 깡통전세가 되는 물건도 있고, 전세 세입자가 계약할 때까지는 괜찮았다가 입주하기 직전에 깡통전세가 되는 물건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경우들을 예시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 사례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폭발적으로 오르던 2021년에 여러분이 매매 가격 9억 원인 아파트에 4억 원의 전세 보증금을 주고 전세로 들어갔다고 해봅시다. 추가적으로 입주할 때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등기는 위와 같은 상태였다고 가정해봅시다. 근저당 등기의 채권 최고액은 2억 4천만 원이므로 이 값을 1.2로 나눈 금액인 2억 원이 집주인의 대출 원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의 정보를 종합해보면 예시 사례의 아파트는 매매 가격에 0.8을 곱한 경매 예상 낙찰 금액에서 세금 체납금, 은행 대출금, 전세 보증금을 모두 빼도 남는 금액이 1억 2천만 원이나 있었기 때문에 전셋집에 입주할 당시에는 안전한 집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아파트 값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죠. 이 집의 경우 현재 매매 가격이 9억 원에서 7억 원으로 떨어졌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도 불황이니까 낙찰 개수도 0.8이 아닌 0.7을 써서 다시 한번 계산해봅시다. 이렇게 바꾸고 나니 예전에는 안전했던 집이 지금은 위험한 집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매매 가격 하락과 낙찰 개수 하락으로 인해 경매 시 예상 낙찰 금액이 줄어들게 되고, 경매 시 예상 낙찰 금액 4억 9천만 원에서 은행 대출금 2억 원을 빼고 나면 전세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주기 어려운 집이 돼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전세 세입자 입장에서 전셋집에 입주할 당시에는 안전했던 집이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생긴 경우를 역전세가 났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즉, 예비 전세 세입자는 미래 부동산 시세의 변화도 어느 정도 고려해서 전셋집을 알아보고 계약할 필요가 있는 거죠. 다음 사례입니다. 매매가 3억 원인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이 오피스텔이 전세보증금 금액이 1억 3천만 원짜리인 매물로 나와 있고, 등기부 등본, 을구에 아무런 근저당이 없다면 이 집에 전세로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곧바로 계산해봅시다. 요즘은 부동산 침체기임을 감안해 오피스텔의 낙찰 개수를 0.6으로 해서 경매시 예상 낙찰 금액을 구하면 1억 8천만 원이 됩니다. 등기부 등본상 집주인의 은행 대출금은 없었고 전세보증금은 1억 3천만 원이므로 이 집은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전세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충분히 회수할 수 있는 안전한 집이라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예시 사례와 같은 구조에서 깡통 전세 사기가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우리가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깨끗한 등기부 등본과 적당한 전세 가격에 현혹되어 이 집에 입주하게 된다면 사기꾼들은 여러분이 잔금을 치르고 확정일자를 받기 직전이나 직후에 은행에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전세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기 직전이나 직후에 임대인이 근저당을 설정하게 된다면 은행의 권리가 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그에 맞춰 깡통 전세인지 계산을 다시 해야 합니다. 이렇게 집주인의 교묘한 근저당 설정을 고려해 이 사례를 다시 분석해보면 경매시 예상 낙찰 금액에서 세금 체납 금액과 집주인의 은행 대출금을 빼면 3천만 원밖에 남지 않는데 전세 보증금은 1억 3천만 원이었기 때문에 이 집은 하루아침에 깡통 전세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전세 세입자는 이삿날까지도 이 집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다가 이사하고 단 하루가 지나서 이렇게 집이 깡통 전세가 되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얼마나 허망할까요? 사공이 형,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제가 전셋집에 입주하고 등기부 등본을 떼봤는데요. 제가 이사한 다음 한 달 정도 있다가 집주인이 7천만 원 정도를 대출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표로 정리해봤을 때 가장 아랫줄이 마이너스 2천만 원이 되니까 저는 이 집에 문제가 생기면 2천만 원 정도를 잃을 수도 있는 건가요? 이런 경우처럼 전세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날 0시 이후로 근저당이 설정되었다면 전세 세입자의 우선 변제권이 은행의 근저당보다 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이 집에서 전세 세입자는 돈을 잃을 위험이 없습니다. 이 경우는 오히려 은행이 돈을 잃을 위험이 있는 거군요. 깡통 전세 계산법의 하이라이트. 전세 세입자가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할 것은 세금입니다. 현행법상 세금의 경우 집주인이 세금을 언제 체납하느냐에 상관없이 항상 1순위가 됩니다. 그래서 세금 문제가 있는 사람과는 절대 전세 계약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전세 제도를 뭉칫돈을 지킬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제도라고 말하지만 전세는 사실 굉장히 위험한 시스템입니다. 전셋집을 알아보고 계신가요? 조심하고 또 조심하세요. 이 땅에서 깡통 전세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저 사공도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